2018년 1월 14일 미국 시카고발 비행기가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탑승했었던 66세 미국인 메릴린 하트먼이 세관 직원의 신고로 체포. 정체가 발각된 그녀는 곧바로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뭔가 밀반이 됐나요? 세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물건이 좀 있지 않았을까. 들이면 안 되는 거라든가 그죠? 전혀 아닙니다. 뭐야? 평범한 일반인인 하트만이 런던 공항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탑승권도 여권도 없이 비행기에 무단 탑승했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탑승권이나 여권을 훔친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여권이 없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게이트가 통과돼요? 아니 일단 출국장 타기 전에 여권 탑승권 확인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색돼 진부 있고. 친구 다음에 또 친구 있고. 치고. 아니 그리고 일단 또 비행기 타기 전에 다 찍고 그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타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뭔 사기 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너무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아요. 그죠? 아니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왜요? 들어간 거야? 근데 더 황당한 건요. 이 하트만이 비행기에 무단 탑승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간 게 처음이었죠. 여권이요? 없어도 상관없던데요. 그리고 2014년엔 산호세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2015년엔 산호세 공항에서 잭슨빌 공항까지 비행기 무단 탑승에 성공했고요. 그렇게 하트만이 탑승권, 여권 없이 밀항을 시도한 게 무려 30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 투명 인간이야? 9.11 테러 이후에 네. 보안 검색이 굉장히 철저해지면서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 궁금해하시니 제가 이 하트만의 밀항의 기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엇이냐? 단체 여행객을 따라다니면 일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항공사 직원에 따르면요. 주의를 끌지 않고 무슨 유령처럼 떠돌아다닌다고요. 행동도 자연스러워서 저는 정말 진짜 승객이신 줄 알았다니까요. 가능해? 상습 밀항범인 하트만은 밀항을 시도하다 발각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경찰에 체포됐었고 지난해에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또다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공항이 뚫렸다는 건 문제예요. 안전이 최우시 돼야 되는 곳인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쁜 맘 먹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였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는 군의관입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 받은 분들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달콤한 메시지 같지만 실상은 최근 활기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 연애하는 척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속나 이걸? 이게 너무 되게 많이 취하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난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건데 제 사진을 긁어간 계정들이 자기한테 말을 시킨다고 그런 그게 먹히나? 그게 먹히나? 유럽 나 그게 진짜 황당한데? 바보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아니 그게 먹혀야 그걸 이게 개정하는 왜? 아니 제보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를 했더니 답이 더 황당했는데 규제를 못한대요. 어머, 내 사진을 쓴 것만으로는 사기 계정인지 내 팬 계정인지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나는 팬이 없다. 공무원 당신도 아시지 않냐? 내가 팬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나는 안티 팬도 없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무려 57건 발생. 그리고 피해 금액만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에 이르기까지 어이없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 사기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시리아 파병 미군인데 작전 중 금괴를 발견했어요. 이거 당신한테 보낼 건데 운송비 좀 내줄래요? 러시아엔 당신 같은 남자 없어요.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근데 한국을 가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외로우면 혹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금괴를 왜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주로 파병, 군인, 사업가, 의사, 심지어 나사 직원까지 소위 엘리트 직업군을 사칭하고요.
또 피해자들의 외로운 심리를 이용해서 일상 사진을 보내면서 달콤한 말로 랜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 뭐 항공료, 통관 수수료, 택배 수출 비용 뭐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뜯어냈는데요. 자, 이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방법 없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외국인이 SNS로 접근하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 목적이라며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 교제를 주의할 것,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입금하지 말 것, 선물 발송을 빙자한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에서 한밤중 운전을 하다 길을 잃은 케이트 맥클루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자동차 연료마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숙인이었던 조니 보빗은 자신의 전 재산인 $20, 하나로 약 24,000원가량을 탈탈 털어 자동차 연료를 구매 맥클루어를 도와줬습니다. 야, 노숙인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힘든 일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아주 미담 기사인데요. 도움을 준 보빗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맥클루어는 남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이 사연을 게시했고요.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사연에 무려 14,000여 명이 기부에 동참, 며칠 만에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노숙인 보빗이 돌연 이 맥클루어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설마 보빗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빌어먹을 커플이 저한텐 기부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다 써버렸다고요? 맥클로우와 남자친구가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 중 약 3억 9천만 원을 가로채 고급 자동차를 구매, 전용기로 여행을 다니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맥클로우와 남자친구는요. 기부금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차 사고 여행을 갔던 거라고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진 보빗이 약물을 끊고 일을 시작하면 기부금의 나머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줬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재 재활센터도 아니고 저걸 왜 자기들이 결정하죠?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 중에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건 너무 명백한데 뭐. 저 사람 도와달라고 사연을 올리고 기부금을 받았으면 그건 다 줘야지. 자기가 왜 가져? 자,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맥클로우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빗은 그녀를 도와준 척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커플과 노숙인 보빗은 기부금을 모으기 한 달 전 도박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나 돈 필요한데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던 세 사람은 기부금 자작극을 계획합니다. 한 팀이었어. 그러네. 자, 그렇게 거짓으로 사연을 작성해 기부금을 편취한 것이지요. 대단하다 대단해. 차라리 저렇게 갈등을 빚었던 게 다행이네.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너무 나빠. 2010년 스페인 파코 산스란 남성이 온몸에 악성 종양이 무려 2천여 개나 퍼져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스페인 유명 진행자인 호르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스페인 유명 축구 선수인 알바로 네그레도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2010년부터 약 7년간 무려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산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종양이 어떻게 몸에 2,000개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희대 사기꾼 중에 이분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가슴 아픈 일인데요. 기부금을 받은 지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체포된 파코 산스. 사실 산스의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산스는 시한부 행사를 하며 방송 출연, 자선 행사를 연 것도 모자라서요. 파코 산스 협회까지 개설, 치료법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하에 기부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아휴. 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 치료법이 있다는데 스페인에서는 치료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네요.
산스는 임상 실험을 핑계로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무려 11번을 방문, 치료하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저거 또 미국 대사관은 또 어떻게 속았냐?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통난 겁니까? 산스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도 냈어? 왜 인쇄 받아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그게 안 돌아오네. 자, 이때 책 편집자가 산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이 산스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산스가 기부자들을 조롱하는 미공개 영상이 함께 폭로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Necesito no, pulso no. Necesito encuentre impulso. Necesito encuentra visa. 이게 이제 연출 찍다가 막 자기끼리 노는 거구나. 와, 진짜 진짜 선한 마음을 지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진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기꾼들,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겁니다. 지난해 10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의사인 라이카 칸이 사기를 당해 무려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 1억 원이면 큰데요. 뭐 신종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거 당한 겁니까? 1억 원에 구매한 물건의 정체, 바로 여러분도 혹할 거예요. 요술램프입니다. 진이 나오는 거야? 21세기에 저기 지니가 나올 거라고 구매하진 않았을 거고. 요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저기 근데- 이제 보면 반짝반짝하니까 저거 자체가 고가의 금이나 금일 것이다.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아니, 만약에 진이가 나온다면 1억 정도 할 수도 있죠. 의사 칸은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한 여성의 집에 한 달간 방문하면서요. 환자의 아들이라는 남성 탄트릭과 그의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바바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바라는 가짜 종교 지도자를 내세워 칸을 세뇌시키기 시작했고요. 칸과 바바의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술램프 사기극을 펼치기 시작. 이것이 바로 전설의 요술램프요. 내 능력으로 진이를 소환해 보겠소. 나타나라. 진짜 진이가요? 제가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이 진이. 어허, 어딜 만져? 그러다 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사기꾼 중 한 명이 요정 진으로 변장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알라딘이 진이를 소환하는 장면을 재현해냈고요. 그들의 시들린 연기에 칸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분장이라도 영화 하면은 걔 뭐 보정도 하고 조명도 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퍼런 칠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면 그거 누가 믿냐고. 해봐요. 그리고 바바란 이름 성의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세뇌를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스라이팅 한 거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런 사기극을 펼친 근데 거죠. 갑자기 문을 열고 퍼런 칠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걸 진이라고 믿는다고요? 순수한 동심의 눈으로 보세요. 또 좀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칸을 속인 사기꾼들은 본론에 돌입합니다. 진이가 있는 이 요술램프만 있으면 부와 건강과 행운을 가질 수 있어. 2억 원만 주시오. 2억이요? 아 그건 좀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하참. 그럼 당신한테만 특별히 1억 원에 넘길게. 이 황당한 사기극에 홀라당 넘어간 칸은 이 요술램프를 1억 원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밤 애타게 지니를 불렀습니다. 아이고야 나타나. 진이야 제발 좀 나타나. 칸의 간절한 기도에도 램프 속 요정 지니가 나타나지 않자 칸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호주 역사상 최대의 화이트 칼라 범죄. 2017년 호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밝혀진 피해 금액만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을 기록. 그런데 당시 천문학적 피해 금액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기극에 호주 국세청 부청장 마이클 크랜스턴의 아들 애덤과 딸 로렌이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등잔빛이 어딘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 오히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걸 믿고 세금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 우리 아빠가 부청장인데 뭐 이랬나? 그게 되나?
세금 사기단의 주요 인물인 애덤과 로렌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회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하게도 국세청 직원들이 문제 삼지 않을 금액 선에서 체납액을 만들어서 세금을 횡령해 온 건데요. 그리고 애덤과 로렌을 주축으로 한 10여 명의 사기단은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수십 대의 고가의 차와 비행기, 예술품, 보석 등을 구입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금 사기단은 탈세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과 경찰의 합동조사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에 가담한 애덤과 로렌의 아버지이자 당시 국세청 부청장이었던 크랜스턴은요. 40년 가까이 탈세자들을 추적해온 근면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자녀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횡령한 사실에 사람들은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런 부여자가 어딨냐. 아유, 천하의 불효를 했네. 진짜. 근데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두둔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혹시 뭐 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찰에 따르면 부청장 크랜스턴이 자녀들의 사기에 가담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렴? 자녀들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정보를 열람한 사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기밀 정보에 접근한 사실뿐 아니라 뒤늦게 아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대처법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야.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크랜스턴은 사임했고요. 공무원 지위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2019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희대의 세금 사기를 벌인 그의 자녀들은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이들이 벌인 세금 사기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 기업들에게 무려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에 설립된 중국의 신흥 반도체 기업 H사에서는요.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7나노급 기술을 보유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 장상희를 CEO로 영입했고요. 중국 반도체 업계의 슈퍼루키로 급부상한 H사는 2년여 동안 우한시 정부로부터 약 2조 5,600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중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쪽을 엄청 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1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H사 공사 중단, 임직원은 잠적, 정부도 속았다. 중국 반도체 사업 위기. 알고 보니 H사의 대주주란 기업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H사가 들여왔다던 최첨단 반도체 장비는 노후된 구식 장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H사가 영입한 장상희 CEO는요. 제가 CEO인데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 저한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H사가 공언한 7나노급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이에 현지 일부 언론에서는 H사가 정부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예전에 들었는데 네.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진짜 무섭지도 않아. 이건 진짜 목 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한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목숨 걸고. 자, 보도에 따르면 H사의 창립 멤버인 카오산, 롱웨이, 리쉐엔 세 명은 모두 반도체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카오산은 대만 T사 장상희가 우리 회사 CEO로 온 거 아시죠? 믿고 맡겨주시죠. 업계에서 유명한 장사기를 영입하며 반도체 시장에 신뢰를 얻어서요. 우한시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이끌어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름이 이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값으로. 중국 정부나 뭐 우한시 정부도 그렇죠. 그걸 거죠. 믿은 거잖아요. 우한시 정부에서도 일단 뒷수습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자금난에 처한 H사를 인수한 뒤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올해 2월 전 직원을 해고하며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중국이면 진짜 형 세게 나올 거예요. 못 잡았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알려졌다는 거 이게 정말 사기 행각이 너무 허무맹랑했다는 거잖아요. 야.